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또 젊은 두 분께서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맥유나 씨와 진영 씨 기사인데, 일단 두 분 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29세, 33세의 젊은 나이로 심장마비가 오셨다고 했죠. 두 분 다 이제 싱어송라이터랑 트로트 가수신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로 그때가 32살이었나 33살 때 제가 급성 심근경색이 왔잖아요. 근데 은근히 보면은 이 나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물론 전체 사망 비율에서는 되게 적은 비율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분들도 보면은 심장마비로 숨겼는데 뭐 스트레스 외에는 특별한 지병도 없었는데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진영처럼 평소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해 보이던 20에서 40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장돌연사로 불리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젊은 나이에 심장돌연사가 생기는 이유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급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아파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경우가 딱 이런 경우인데, 다른 사례를 몇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다 찾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뭐 중국의 인기 가수 담정이라는 분이 작년에 34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31세의 심근경색으로 권혁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뭐 호텔 앞에 있는 도착한 택시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손님이 강안대교를 지날 때는 의식이 있었고 이후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는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숨을 쉬지 않았다. 뭐 바쁜 스케줄이 큰 무리를 줬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택시를 탈 때도 큰 전조 증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택시를 타셨을 거고, 뭐 이런 기사도 보면은 2018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황찬호 씨가 32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배우 심진보 씨가 향년 35세에 작년에 사망하셨다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본인들도 본인이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죽는 순간에도 이게 심장마비라고나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 자신도 그랬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볼수록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3시, 2, 3시쯤에 이제 발병이 와서, 그때까지도 저는 심장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다가 아침에 이제, 거기가 왜냐면은 도심이 아니라 제가 강화도 펜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다가, 정형외과에서 이거는 팔이 아픈 증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아플 거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숨이 답답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숨을 좀 정상적으로 쉬기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격이 약한 것도 아니고 보기에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때쯤부터 숨이 답답했는데, 병원을 갈 때마다 너처럼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몸이 아프겠냐라는 얘기를 워낙 들어와서, 저는 스스로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라는 거를 하면서 제가 뭐 작업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도 한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군대 갈 때도 체격 조건이나 체력 같은 것도 거의 뭐 특급이었었고,
뭐 그러니까 제가 심근경색이 왔을 때도 아프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병원 가서 아 지금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아 내가 심장이 안 좋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몇 시간을 버텼으니까 다행이었던 거지, 이분들은 아마 자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마 저처럼 몰랐을 거고 마지막에도 심근경색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오후 한 3, 4시쯤에 큰 병원을 갔거든요. 이제 종합병원 큰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심장마비가 시작된 지,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시작된 지 한 12시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막 심할 때처럼 통증이 막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심장 쪽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당신은 심근경색일 리가 없다. 이거는 내과에서 검사한 거는 이거는 그 동네 병원이라서 기계가 좀 뭐 오류를 일으킨 거지 당신처럼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심근경색이 오면은 대부분 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그런 병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 심장이 안 좋구나 해서 병원이라도 갈 텐데 이게 심장이 안 좋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저는 그 전날부터 약간 감기 기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감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알아요. 제가 아 지금 내가 심장이 좀 안 좋구나, 내가 좀 약간 조금 덜 뛰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되게 조심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버텨내지 못하고 급성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부검을 할 때나 그런 거를 대충 예측을 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를 잘 못 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숨이 크게 안 들여 마셔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숨이 되게 깊게 잘 안 들여 마셔져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이것저것 연구를 하고 뭐 단전호흡이나 호흡법 막 이런 것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한 15년, 16년 이 정도를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면서 알아봤던 건데 저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고 나서야 아 내가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그랬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저도 그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도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검사 결과 나왔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다음에 검사했을 때는 또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정상으로 나왔다가 정상으로 안 나왔다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돌아가신 분들도 병원에 막상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병명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심장 검사를 한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할 병명이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젊고 기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살아남은 것 같은데 아마 이분들도 이때를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냥 살아남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제가 처음 미술을 배웠던 고등학교 때 처음 미술을 배웠던 선생님도 그냥 멀쩡히 잘 수업하시다가 그냥 그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그분도 급성 심근경색이겠죠. 전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그 전에 데이터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이 있더라 이런 아마 데이터도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가더라도 심장 검사나 이런 것들은 20, 30대들한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사들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거기도 하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또 급성 근육 경련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막 이렇게 눈밑이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의 이상 떨림 같은 거를 방지를 해주니까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부터나 아니면은 내가 숨이 끝까지 잘 안 들어 마셔진다, 숨이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의심을 하시고, 근데 뭐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해더라도 별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그네슘 영양제 정도는 좀 챙겨 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르기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르기닌 영양제를 한번 드셔서 효과가 있다 싶으면은 제가 봤을 때 심혈관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이게 지금 영양제 수준의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추천을 해도 뭐 큰 연관이 없는 거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거를 비상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화약 같은 건데 그걸 혓바닥에다 녹이면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돼요. 물론 후유증이 조금 안 좋은 후유증이 좀 있긴 하지만 저도 그 전에 그거를 처방받아서 갖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병원에 가도 별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돌연사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도 없고 데이터도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냥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마그네슘이나 아르기닌 같은 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은 꼭 챙겨서 드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싶고요. 물론 심각하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뭔가 찍어야겠죠. 근데 찍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겉보기에 너무 멀쩡해요. 저도 실제로 겉으로 그때 아팠을 때도 그렇고 지금 봐도 겉으로 너무 멀쩡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도 아플 정도의 환자들이라면은 그게 괜찮겠지만 이게 그냥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갑자기 그냥 죽었고, 사실은 그때 같이 놀러 갔던 사람들도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 한단 말이죠. 아무튼 어디 가서 동의를 구하거나 인정을 받기가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자, 병원에 가서 그런 게 안 되면은 마그네슘이나 아르기닌이라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진짜 그런 게 오더라도 저처럼 어떻게든 좀 이겨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